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30만 남자를 대표한다. 뭘 어렵게 이렇게 30만 남자를 대표를 해. 우리가 뭐라고.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30세부터 39세까지 남자가 30만 명이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300만입니다. 문과라는 게 여기서 절실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뭔지를 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회사가 망해가잖아요. 회사가 망해가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둘밖에 없는 거야. 장지용 PD랑 윤여원 PD밖에. 그래서 일단 우리 뭐 하나 합시다 해서. 그럼 우리가 공통점이 뭐가 있나.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전문적인 거야. 분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관심 정말, 있는 분야? 일도 없습니다. 전문 분야.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둘은 결혼을 했고 그게 그나마 좀 나은 점이더라고요. 초중반에 성공적인 그쵸. 결혼했으면 다 인생 다 산 거지. 30대 남성 중에 결혼한 사람 요즘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쵸. 절반 이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혼자 둘을 데리고 뭘 할까 하다가 연애 얘기는 할까 이러다가 그것도 마땅치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영화나 합시다. 근데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선택했고 매주 한 편씩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와서 기혼자 둘과 미혼 남자 한 명이 떠들어보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어디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무제작비잖아요. 오로지 쓰는 거는 회사에 있는 스튜디오뿐. 이 정도는 쓰게 해줘야지. 저 유튜브에서 대여해봤는데 영화비도 제가 돈 주고 했습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이건. 아, 영화를 돈 주고 봤다고요? 그럼요. 넷플릭스 안 써요? 넷플릭스 안 써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오. 아, 결혼하면 의외네. 돈을 이렇게 아껴? 그걸 아껴야지. 아니, 아니요, 쓸 땐 아직 쓰죠. 한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유튜브에서 대여를 하면은 1,6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자기소개나 해주세요. 장진 PD님. 저는 지금 6시 때 퇴근길 김혜지입니다. 하고, 출연도 하고 있는, 웅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7시 영어 방송하고 있는 건PD입니다. 후져, 웅 PD, 건 PD가 뭐야? 따라했어요, 그냥. 난 이름 되게 잘 붙는데, 웅PD 난 마음에 드는데. 아, 영어 이름으로 하면 YG입니다. 아, 그쵸, YG죠. YG. 네. 저는 프로그램을 못하고요,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실로 팔려와가지고 행정하고 있는 김호정 PD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뭐지나? 뭘 마지막으로 했어요? 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행정실에 가셨죠. 짤짤이 쇼. 아, 짤짤이쇼 마지막으로 했구나. 짤짤이 쇼 마지막이죠. 그 전에는 아밤주 하셨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했고. 네. 아무튼 그랬던 959 하셨고. 959도 했고. 내가 더 잘 알아? 어떻게 된 게. 네, 그랬던 김호정 PD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제작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본인 개인 그거 한풀이를 본인, 후배 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선배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콘솔도 잡고 있어요? 아, 정해진 거예요? 난 정해진 줄 몰라, 몰랐네. 어느새 내가 여기 몰라. 앉아있더라고. 난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서로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니까. 아니, 뭐 콘솔 잡을 게 뭐 있어요. 마이크만 켰다 꺼면 되는데, 뭐. 이만큼만 녹음해도 벌써 어딜 편집해야 될지 가 보이는 거. 이렇게 드러내야지. 하여튼 그래서 처음이라 뭐 그냥 하는 거고요. 이거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준비할게요. 나중에 뭐, 잘 되면. 저희 뭐 TBS 계정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고 누가 듣겠어? 들을 수도 있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이번 주의 영화는 와리인먼트. 아, 네. 네, 2001년작이고 낸시 마이어스가 감독했고 뭐 인턴이 제일 유명하죠. 아, 2015년에.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 인턴. 네, 인턴이 2015년작이고 낸시 마이어스가 되게 나이가 많더라고요. 49년생이에요.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의 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줄거리는 장피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제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빡세게 보면서 기억이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원래 봤었어요. 다른 두 분은 안 봤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봤었어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골랐을 때 오케이 그냥 있는 걸로 나는 봤으니까 그냥 방송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줄거리를 써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닉 마샬 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멜 깁슨이 연기한 이제 캐릭터인데. 그 슬로원 커티스라는 광고기획사의 직원인데 굉장히 한때는 잘 나갔던 직원입니다. 굉장히 한때는 잘 나갔던 직원인데 이 영화의 배경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이제 광고 시장에서
여성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소비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닉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초적인 캐릭터인데 이 마초적인 캐릭터의 마초적인 센스를 가지고 그동안 기획했었던 광고들이 이제 영향력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닉은 승진의 기회를 달시 맥과이어라는 여자 직원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달시 맥과이어가 아까 얘기했던 헬렌 헌트가 연기한 그 배우인데요. 이 닉과 달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달시가 닉에게 여성용품을 줘요. 이게 이 닉에게만 주는 건 아니고 남자 직원들에게 다 주면서 여성용품을 써보고 나서 이제 뭐든 가져와 봐라라. 그래서 여성용품을 써보게 주는데 처음에 닉은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근데 이제 한창 와인을 먹으면서 와인에 한가득 취해가지고 어쨌거나 한 번은 써봐야겠다 싶어서 직접 이제 사용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가 발생해요. 이 욕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샤워할 때 욕조에다가 넣는 구슬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본인이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있었었는데 이 닉이 그대로 같이 빠지면서 감전이 됩니다. 감전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닉이 여성들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닉은 이 능력을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분노하고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달씨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 광고의 시안들, 광고의 내용들, 그 감들을 훔쳐오는 거죠. 훔쳐오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쨌건 그 달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후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달씨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아, 이 영화 정말 첫 영화부터 똥물리의 작품. 정말 안 좋은 작품을 왜? 골랐다.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보면은 그 여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초적인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면 박스를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박스가 이미 벌써부터 핑크색이야. 맞죠. 원래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핑크색이 여자의 색깔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그 클리셰잖아요. 그런 클리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 중에서 잠깐만요. 지식이 짧아 우리가.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기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그 중간에 뜨거운 밤을 보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서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 어메이징은 진짜 엄청난 어메이징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분이잖아요. 그 스파이더맨에서 그쵸, 메이승모죠. 메이승모잖아요. 그분이 그분이요.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 솔직히 헬렌 헌트보다는 토리샤거든. 아니, 누가 봐도 메이승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 네. 근데 결국 헬렌 헌트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중에 거절하는데 게이라고 말해달라고 차라리 너 게이인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LGBT에 대한 리스펙이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옛날 영화 틱한 게 너무 나지 않나. 요즘에 이 영화를 애들한테 틀어주면 큰일 난다 아주 그냥. 굉장히 비평적으로 보시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좀 인상 깊었던 점들은 약간 산업에 대한 이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쓰는 용품들이나 아니면 나이키가 여자들을 노려서 마케팅하는 거 보면은 요즘 제가 좀 놀라웠던 점은 그 요가 하는 거 있거든요. 중간에. 요가 같이 배우러 가죠. 배우러 가고 러닝하러 가고. 요즘에 상당히 남성들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시작했는데 남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한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가 이 영화에서 표현됐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어요. 한 20년 전 영화인데. 그래도 이게 2001년이면 우리나라도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얘기된 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랐으니까 2001년 정도면 사실 그런 담론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보았을 땐 이건 감독이 또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클리셰들을 넣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죠. 들어보다 보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뭔가 2001년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컨텐츠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디즈니라든지 시초가 아닐까?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 사회 보면 완전히 그 산업화된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광고 회사라는 것도 되게 남성 중심적인 회사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성 임원들이 오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을 보는 외부의 시각들은 여전히 뭔가 소유의 대상이나 여전히 그냥 연애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이미지들이 강했던 시대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 당시의 담론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고 그 인턴도 그렇고 낸시 마이어스의 작품들을 쭉 보면 우리가 겉모습과 다른 실제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인턴도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똑같은 뭔가 배울 것들이 있고 그들과 같이 소통해 나가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인턴이었다면 와리민먼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줬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준 게 아닌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안에 있는 마음을 찾아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한 영화라고 지용 PD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죠? 마초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영화다. 그래서 나는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봤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일단 멜 깁슨이 멋있어. 그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처음 봤을 때랑 지금 이제 이번에 다시 볼 때랑 느낌이 이제 너무 달랐었는데 처음에 볼 때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들었었냐면 그때는 어쨌건 이 닉 마샬이라는 캐릭터가 그려지는 모습이 아까 여건 PD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마초의 극단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초반에 이제 닉이 왜 그렇게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됐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엄마가 쇼걸이고 그죠. 그 쇼걸들 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쇼걸들의 집단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이제 쇼걸인 엄마가 이 아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마초 같은 이제 남자에게만 본인을 맡기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이제 그려지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남았던 거죠. 굳이 이 캐릭터를 설명할 때 그렇게 갔었어야 했느냐. 뭐 마치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라는 부분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가게 보이고 왜 닉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로라가 아니라 달씨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제 좀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능력이 되니까. 아, 야, 그치. 그래. 예, 기혼자라서 그런 야. 거예요. 이 현실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닉이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닉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달씨에게 이제 뭔가 죄책감을 좀 갖고 뭔가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좀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달씨의 집에 가기 전 집 때문이다? 집 있는 여자? 그것도 무려 2층 집. 집의 가격을 알아보고. 집을 보고 이 사람의 능력, 어쨌건 달씨의 능력, 달씨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나이키에서 광고도 따고 뭔가 본인이 회사에서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건 본인, 이게 사람이 그 여건 PD도 결혼할 때나 혹은 호정 PD도 그 연애할 때 내가 봤을 때 내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가 둘이 동시에 나타났어. 그럼 자연스럽게 뭘 보게 되겠죠? 저는 사랑만 봅니다. 이렇게 날 보내겠다. 사람이 속물적이네. 속물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표현이 되게 그 세속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집으로 나왔지만 어쨌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더 나아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관계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영화에서 보면은 그 집에 처음에 초대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여기에 침대가 놔질 거고 춤을 추면서 여기서 침대에서 춤을 출 거고 다른 춤을 출 거다 했는데 원래는 집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같이 살 것 같은 분위기를 뉘앙스와 분위기를 끼쳐요. 옛날에
저였으면 아마 되게 로맨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을 차지하겠다는 뜻인가? 왜 갑자기 같이 산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라고 이미 결혼하고 자산을 합치는 것까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가 대학생이었고 이번에 본 건데 대학생 때 봤을 때만 해도 나는 그 장면이 되게 로맨틱했었어요. 그 같이 이제 침대 들어오기 전에 그 침대 들어올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춤추고 하면서 장면이 넘어가는 장면이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빨리? 그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소개팅 나갔는데 이미 애 셋까지 있는 것까지 생각한 느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이혼할 것까지 생각하고 그치. 자산 분배까지 끝난 거. 그렇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썩었나 좀 싶기도 하고. 근데 같은 생각이시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맥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대화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피를 만들 거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과정들.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연출을 그렇게 했겠지.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그 메이숙모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어메이징이 되게 대단한 어메이징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닉마샬이 어메이징하게 만들어준 것 말고는 같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뭐 이야기를 그렇죠. 해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영화 내에서 삭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에 그 둘이 만난 그 과정 자체도 뭔가 감정을 쌓고 이야기를 대화하고 만난 게 아니라 닉마샬이 그 카페에 맨날 가면서 호감을 나타내요. 근데 속마음이 들리지 않았지만 딱 그 속마음이 들린 이후에 그 메이숙모가 나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만난 과정 자체가 서로 외로워서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떠한 감정이 싹 트지도 않은 채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관계는 사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어메이징할지라도. 왜냐면 외롭다는 감정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연애를 하면 이거 말 잘해야겠다. 연애를 할 때를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제 외롭다고 연애를 하는 순간 어쨌건 나의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애를 하더라도 계속 외롭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끼리의 연애는. 그게 외롭다는 감정을 채우는 이 주체는 나라서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타인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나의 외로움을 그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채워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대방한테 완전히 이걸 채워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에서 조금 아웃데이트 됐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서분들의 생각이 안 읽힌다. 맞아요. 그 파트랑 그리고 약간 그 탕비실에는 여자만 있다. 약간 그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요즘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심정이 영화를 보면 조금 신기했던 점이 제가 그 옛날에 그 문학도였기 때문에 영문과죠? 네,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시나 극을 쓸 때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으면 상황의 반전이나 심정의 반전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자신이 이 부정을 해요. 막 여자 마음을 읽는 거 있어. 근데 비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이렇게 뻗치면서 그거 너무 웃겼어. 그때도 안 죽어 근데. 안 죽어. 그렇게 해서 비를 맞고 번개를 맞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얘가 여자 마음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여자 말 들리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요 사건 전기 많은 사건이에요? 저는 상담 사건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맞고 상담받으러 갔죠. 바로 가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비 내리는 장면이 또 있는데 그 중국인 할머니가 그 왜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중국인 할머니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번개를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이 누구냐 달씨한테 찾아가죠. 달씨한테 찾아가서 고백을 하죠 자신의 마음을.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엔딩이 전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너무 급하게 끝난 감이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딸에 대해서 되게 후다닥 그러니까 딸 내용에 대해서 플롯도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랑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랑 사귀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프롬 파티 가는 거 다 도와주고 남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는 갑자기 원래 이렇게 뭘 만들었대. 그 상황을 걔랑 자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본래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너가 그 몇백 불짜리를 물어내 하고 난 다음에 딸한테
딸이 슬퍼하는 거를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간 도 웃겨.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건너편을 막 바라봐. 그렇지, 옆 옆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바라보죠.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래 그 상황에서 딸이 넌 아름다워 그러는 다음에 끝내고 그 뒤에 뒷수습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뿌려놓은 떡밥에 비해서 회수하는 것들이 많이 적긴 했죠. 딸 장면에 있어서는. 딸 장면도 그렇고 그 얘랑 다시 만나는 것도 내가 그냥 너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 그랬는데 내가 너 보스면 나 너 자를 거야 그러는 다음에 갑자기 둘이 기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뽀뽀하더니 영화가 끝났어. 그랬는데 난 되게 멍하니 봤는데 뒤에 뭐가 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 영화의 단점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끝에가 너무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질질 끄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단에서 올라가잖아요. 멜 깁슨이 계단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대화를 하잖아. 그 계단에서 모든 장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훅 끝나가지고 아쉬운 느낌은 확실히 있었지. 그리고 메이 숙모랑 어메이징 정도는 했으면 키스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이게 그래야지 비율이 맞지. 그쵸. 너무 거기서 탁 끝나버리니까 사실 멜 깁슨의 그 캐릭터 자체, 닉 마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쓰레기거든요. 그쵸. 아우, 완전 쓰레기예요. 그 심지어 둘을 같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근데 본인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달씨에 대한 감정이. 아니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 좀 못 본 거. 큰일 났다. 이 방송은 와이프에게는 이 방송이 없어졌다. 뭔가 녹음에 실패했다. 저는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그걸 왜 같네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왜냐면 내 출근 시간보다 빨리 나오면 이제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어디를 왜 이렇게 일찍 가? 라 그러면 오늘 이거 녹음할 거 있어가지고 일찍 가. 라고 하면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그럼 이제 얘기해야겠다. 실패했다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치는 거지. 만약에 두 분은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싫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이 영화의 단점을 다시 또 얘기하자면 너무 싫어하는데? 이 영화에서 여자의 마음이 되게 단순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려고 그랬어. 너무 단순하게 표현이 돼서 진짜 속마음을 읽으면 저렇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내외로 다 그게 그렇게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여러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고 들릴까 있으니까. 진짜로 내가 여자 마음을 들리면 진짜 막 한 문장 한 문장이 겹쳐서 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뭐 먹을까 이렇게 할까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내가 힘들 것 같아. 그 모든 정보와 스토리와 그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필터링 기능이 포함된 듣기면 괜찮겠네. 어느 정도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 것 같은 게 아니 프랑스 개소리도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영어로 들리잖아.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랑스 개소리는 들리는데 중국인 할머니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아무 생각을 안 했겠지 할머니가. 무아의 경지. 도 닦으시는 닦으신 할머니였어? 근데 이때 당시에는 타인의 속마음을 듣는다라는 설정 자체가 되게 독특한 거였었겠다라는 생각은 그쵸.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반대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토라레라고 알아요? 드라마 봤어요. 일본의 사토라레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씩 태어나는데 이건 여기야. 개 천재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정말 똑똑하고 천재인데 이 사람의 속마음이 모두에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속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다 모든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 나온 건데 What Men Want You라는 것도 있어요. 맞. 검색하다 네, 있더라고요. What Men Want You. B급 영화인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구성도 똑같고 플롯도 똑같은데 이제 다만 남자 여자가 바뀌어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있는 여자가 남자 생각에 듣게 되잖아요. 아까 여자의 속마음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남자의 속마음에 비교하면은 온통 섹슈얼한 것밖에 안 나오겠지. 거기는 그냥 걔 변태야 그냥 다. 다 그냥 변태나. 나 기분 나빠.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았었던 건데 2001년에 나온 와미먼츠가 되게 독특한 설정이지 않았나? 이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꼭 뭐 특정한 내가 남자니까 특정 성별인 여자의 마음을 듣고 싶다라는 개념보단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좀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니까 한 번쯤은 꿈꿔보는 건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능력이라고 느껴졌던 게 어쨌건
우리 방송국도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쨌건 다수가 여자잖아요. 아, 그렇죠. 다수가 여자니까 어쨌건 다수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회사 생활하기 얼마나 편안할까라는 그렇지. 누구 마음을 제일 읽고 싶으실래? 그건 저 시장님이요. 시장님 여자가 아니죠? 의회원 시의회 대장이 뭐야? 의원들 너무 잘 들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그지 같은 방송사. 먹고 살기 힘들어가. 아,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노래 대중음악을 조금 잘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그 미국 라디오 PD라고 음악을 들었네. 미국에서는 약간 프랭크 시나트라가 약간 그 마초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 약간 부드러운 마초의 상징 중 하나인데 처음에 노래를 그 와인을 엄청 먹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 처음에 막 왁스지 하고 이렇게 제모도 하고 할 때 그때 I Want Dance라는 노래를 트는데 그 약간 내가 여자의 발에 안 맞춰준다라는 뜻의 가사거든요. 여자의 발에 안 맞춰준다고? 그 I Want Dance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 아. 내 주도적으로 난 내 연애를 할 거다. 라는 약간 그런 마초적인 노래인데 나중에 이제 그 누구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헬렌 헌트? 헬렌 헌트 걔 이름이 뭐였죠? 달씨. 달씨요. 달씨랑 썸을 타기 시작하면서 I've Got You Under My Skin이라는 노래를 틀기 시작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너와 약간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거야라는 걸 약간 암시하는 듯한 노래로 바뀌면서 약간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를 조금 잘 사용했다. 그건 좀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영화인데 너무 혹평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의 기준으로.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셔 감독님이. 2001년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진전이 있는 담론의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건데 왜 이렇게 로코물을 평소에 잘 봐요? 안 보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로코물 왜 이렇게 브라스를 많이 써? 뭘 그러니까 많이 재즈를 쓴다고? 많이 써? 재즈 금관악기를 많이 쓴다는 그래야 되나?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뭔가 그 되게 그런 맞아. 키스를 가길 땐 항상 재즈 봐요. 끈적끈적하거든. 재즈 키스를 가길 땐 항상 재즈 봐요. 재즈방에서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의 클리셰라 이거죠. 재즈가 들으면 끈적끈적하고 뭔가 재즈바 가면 분위기도 그렇고 락 페스티벌, 락 공연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락 공연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말 나온 김에 재즈바 아는 거나 좀 얘기해 봅시다. 어디가 좀 좋은가요? 재즈바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진짜로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유명한 데는 들어봤어요. 이태원에 하나 유명하다고 그랬고 강남에 하나 유명하다고 그랬고 홍대에 하나 유명하죠. 홍대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갔었을 때만 가봤었고,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뭐, 가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는 홍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재즈바 즐겨가는 친구들 주로 홍대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파리에 가면, 불란 성당은 뭐지? 노트르담 성당. 거기가 섬구역인데, 거기 안에 가면은 라라랜드의 마지막에 피아노 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걔 눈 큰 여자 누구야? 엠마 스톤이 결혼하고 나서 남주가 일하는 피아노 치는 바에 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있던 재즈 바가 파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갔잖아요, 파리를 또. 가봤습니까, 거기? 아니, 그냥 문 앞에만 봤어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줄을 서야 될 정도. 줄 서야 될 정도라고. 그거 말고 한국에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40대 정도라면은 저기 낙원상가 2층에 보면 천년동안도라는 재즈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래된 60년대부터 있었던 재즈바고 거기는 조금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 한 40, 50대 그리고 종종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공연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갈 만한 곳은 강남역에 플랫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봤어요. 맞아, 플랫라인이라고 건물 5층에 있어요, 5층에. 거기 7시 반, 8시 반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매일매일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와인도 그렇게 안 비싸고. 역시 미혼자라. 역시 바삭하셔. 혼자 갑니다, 혼자. 혼자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치. 누가 나 그런 빼고 다 데를- 둘이 와. 누가 그런 데를 두실 겁니까? 둘은 갈 수 있죠. 누가 거기를 이제 혼자 갑니까? 이성과 가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가요? 동성끼리 가서 개인 플레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그랬었어요? 거 아니- 나 안 해. 안 해. 재즈바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 그렇지 뭐 않아. 본지가 근데 들어보죠. 재즈파는 그런 맥락으로 좋고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아, 진짜 드리는데 청취자가 없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원래 준비했던 얘기는 이제 여건 PD와 호정 PD가 다 했어요. 이 약간 영화 비평적이고 멋들어지는 얘기들은 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꺼낸 것뿐이고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아이, 거. 그럼요. 시작부터 좀 강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다. 또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서 우리 지금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에린에 대한 시각을 이번에 볼 때 저는 좀 많이 자꾸 이렇게 눈에 가더라고요. 에린이 누구예요? 에린 그 이제 사무실 쭈구리로 아, 나왔던 자살을 여자 직원. 하려고 했었던. 네,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이제 속마음을 들려줬던 그 에린의 시선이 처음 볼 때는 사실 잘 안 보였던 건데 그 왜 하필 하고 많은 장면들 중에서 닉이 그 어쨌건 여자 마음이 들리던 이상 증상이죠. 그 이상 증상이 풀리는 타이밍이 왜 하필 에린을 찾아가던 타이밍이었을까? 아, 그러네. 달씨를 찾아가는 타이밍이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순간들이 여러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에린을 찾아가는 이 상황에서 비로소 풀렸을까? 벼락을 맞은 건 처음에 맞았을 때랑 그때 맞았을 때랑 똑같은데 그런 좀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중국인 할머니 만나서. 아, 아무런 맥락이 없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캐릭터는 없어도 돼요, 사실.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캐릭터죠. 없어도 되는 캐릭터인데 왜 살렸을까? 어... 감독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게 어떤 종류의 이제 뭐 거의 부장급과 인턴 사업급의 그 계급 차이도 차이죠. 있어서 시혜적이긴 하겠으나 딱 여성의 생각을 읽게 되는 그런 장치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게 그 삶의 효과가 그 장면으로 인해서 완결된 게 아닐까. 그런 맥락으로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러면 앞으로의 닉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요? 사실 영화가 끝나고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어쨌건 여자 마음이 들리면서 승승장구하다가 풀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의 닉은 다시 원상태로 사실 원상태 그러니까 복귀 되겠지. 성격이 원상태로 복구되지는 않겠지만 마초적인 성향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직무 능력도 급격하게 하락할 거고 연애 능력도 급격하게 하락할 급격하게 거고. 하락. 심슨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어느 날 심슨이 발모제를 발라가지고 머리가 다시 장발이 돼. 그래서 막 늘어난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머리가 날아가잖아? 그럼 다시 쭈구리가 돼.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닉은 다시 쭈구리가 된다. 아, 근데 쭈구리 치고 40대 중반에 그 정도 몸에 그 정도 능력에 그 정도 경제력이면 말이 안 돼. 와인을 그렇게 들이붓는데 그 몸이 뭔가 그런다고. 미쳤다니까요. 40대 중반이잖아요. 우리 회사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담배 피고 그렇게 술 마시는데 그 몸이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운동하는 거지. 시도 없으면서. 근데 멜 깁슨이니까 이해합시다. 캐스팅은 어땠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 우리나라 거는 좀 그 많이 챙겨 보는 편인데 외국은 제가 약간 안면인식 장애 같은 게 있어서 배우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배우를 별로 신경이 안 써가지고 사실 뭐 캐스팅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비서 두 분. 너무 찰떡이다. 그게 어디서 모티브가 너무 있는 것 같은데. 찰떡이다. 그게. 아니 난 그 비서랑 그 있잖아 저기 멜 깁슨 전 부인이랑 재혼한 남자가 잠깐 나와요. 안경 쓰고. 초반에. 그 어색한 장면. 그래 거기서 이혼한 이유가 잘 안 나오긴 해. 사실. 왜 이혼했는지도 사실 안 나오긴 하지. 그거 오히려 제일 난 초반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맞는지 아직도 아리까리하기는 한데 맨 처음에 나레이션 맨 할 처음에 때. 나레이션 그게 할 때. 와이프죠. 남자들의 남자. 그게 전처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미 설명이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결혼 생활할 때도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그 이후 닉은 어떻게 살까? 달씨랑 또 이혼할 거라고 봅니다. 전 100%죠. 100%. 오래 못 갑니다. 걔네. 못 가. 차라리 그 메이 숙모랑에서 매일매일 어메이징하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한 명은 워커홀릭, 한 명은 마초. 아우. 이 미혼자가 기혼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돌을 닦는 마음으로 참고 사는 마음.
아, 많이 참으세요? 아, 참아야죠.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엄청 이게 중요하죠.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를 내려놓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 중국인 할머니처럼 마음이 안 들릴 정도로 내 마음이 안 들릴 정도로 도를 터득해야 된다. 아, 근데 이 닉마샬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시 말까요? 잘 되는 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승진하는 거, 내가 뭔가 나이키에서 뭔가를 따낸 거, 그거는 당신 거였어. 물론 사실 속마음을 훔친 거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디에이션에 닉마샬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자기 아이디어를 같이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내려놓음으로써 고백을 하고 다시금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계속되고 혹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이지 않을까? 내려놓는다. 매일매일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많이 내려놓고 있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왜 아직. 주먹을 주세요? 아니, 이게 웃긴 게 그런 게 있잖아. 도교에서 그런가? 힘을 뺄수록 나한테 얻는 게 많아요. 힘을 빼야 돼요. 운동 선수들도 이 힘을 빼야 골도 잘 넣고 피치도 좋다고 하니까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스포츠랑 비교하는 겁니까? 아, Just 스포츠래잖아요. No game, 아, no game, just sports. 근데 결혼은- 이런 것도 그 광고회사라는 설정 자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회사라는 곳 자체가 아이디어로 이제 승부를 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타인의 생각을 읽는 능력 자체가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그쵸. 건 거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 그 에런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죽으려고 하다가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카피라를 꿈꾸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 남자가 나 너 면접 한번 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게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알겠는데 얘 어떤 능력을 보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내 거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었어. 아 그래 그럼 너는 한번 면접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르겠는데 그냥 애가 힘들어하고 애가 동정심인 거죠. 그냥 그건 너무 그게 더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건 닉이 그렇게 어쨌건 한 번의 기회를 준 덕분에 그 에런이라는 캐릭터는 죽음을 고민하던 친구가 어쨌건 살 이유를 하나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시혜적이긴 하지만 한 번의 어떤 그 혜택? 한 번의 이 기회로 어쨌건 이 사람은 살게 된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의미는 있는데 약간 플롯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개연성이 떨어졌다라는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에이,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고 뭐. 다 담을 순 없죠. 실제 나 오늘 너무 깐다. 삶은 뭐 원래 이런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하셔가지고 나만 이상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재즈바는 둘이 가야 된다. 뭐 재즈바 뿐이겠습니까?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뭐 재즈바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이제 솔로이신 분들은 이 동성과 그런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연애에도 도움이 된다. 저 결혼하기 전에 아주 얼마나 돌아다녔는데요. 그 얘기 좀 해줘봐요. 저기 통일전망대. 그거는 관련된 영화가 나중에 나올 때. 이 에피소드는 내가 생각해도 묵혔다가? 정말 대단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웃겼다가 이거는 우리가 그 관련된 영화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야 합시다. 로맨틱 코미디인데 통일전망대 나온 데가 있나? 로맨틱 코미디에 통일전망대 나올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남북녀 같은 거. 있죠. 하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영화 뭐 봐요? 회의입니까? 녹음입니까? 이게 지금 회의입니까? 녹음입니까? 그냥 하는 거지. 다음 주에는 뭐 한 편은 해외로 봤으니까 한 편은 국내 한편 국내로 볼래요? 국내 좋죠. 국내 거 중에서 일단 저는 로코를 좀 자주 보는 편이니까 두 분이 어쨌건 보기 좋은 거? 개 나오는 거. 요즘 좀 핫하네. 핫한 애가 뭡니까? 힙한 것도 아니고. 전종서 나온 거. 맞아요.
손석구랑 같이 나온 거. 맞아요. 아, 연애 빠진 로맨스. 야스, 야스, 야스. 연애 빠진 로맨스. 아 그래요? 어. 나 안 봤어. 네, 저도 그거 이거 봅시다. 보려고만 했는데 킵만 해놓고 전 못 봤어요. 본 영화인데. 그 또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있어요 어디? 왓챠에 있고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도 있고요, 있네요. 티빙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애 빠진 로맨스 오케이, 네. 연애 빠진 로맨스로. 다음 주에 그거로 합시다. 약간 몸이 뜨거워진 영화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더 좀 갖춰올게요. 이게 이게 파일럿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너무 믿었네. 서로를 너무 믿었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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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게 엔딩이에요?